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필리핀 방문을 시작으로 동남아 순방길에 오릅니다. 또 오늘 16일로 예정된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지도부는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쟁점 법안 재표결 이후 여진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 협회장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떠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아세안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또 경제 안보를 다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오늘 이번 자리에서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들을 좀 기대하고 계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일단 이번 동남아 3개국 순방이 세일즈 외교로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 문제가 집중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해외 순방이 좀 좋은 결과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경제 세일즈 외교를 위해서 이재용 회장 그리고 정의선 회장 등 40여 개 지금 CEO들이 함께 동행을 하는데요. 먼저 필리핀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문제 또 그리고 원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제 필리핀 같은 경우는 핵심 광물과 관련해서 니켈 생산량이 세계 2위고 또 코발트는 세계 6위예요. 그래서 핵심 광물과 관련된 공급망 협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역시 이제 국빈 방문을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이제 에너지 문제 그리고 또 공급망 문제 특히 이제 개별 기업 간의 또 MOU도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라오스를 방문해서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등 여러 가지 정상회의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제 최고 관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을 보면은 늘 좀 뒷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해외 순방 징크스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말까지 나왔고 지난번 이제 체코 방문에서는 현지의 유력 일간지가 김 여사에 대해서 사기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가지고 굉장히 문제가 됐죠. 나중에 지웠지만 그래서 이런 악재가 좀 터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역시 이제 외교는 내치의 연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당 대표가 갈등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여권 내부의 갈등이 좀 조속히 해결이 돼서 외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좀 많은 결실을 맺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번 순방의 일정, 의미 또 바람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성과들 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미 배 교수님께서 다 이야기를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아세안이라는 그런 어떤 집합체가 개별 국가로 보면은 그 의미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아세안이라는 집합체로 볼 때 우리와의 교역량이라든지 또 외교에서 아세안이 특히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 내는 목소리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 그래서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요번에 이제 새로 총리가 된 이시바 총리,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서 한미일 간의 협력과 조율을 훨씬 더 강화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각인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아세안 지역 합의체와는 전략적 포괄적인 그런 동반자 관계, 그러니까는 기존의 관계를 훨씬 격상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라는 의미로서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 있어서의 협력도 도모한다라는 것인데 사실 국내 정치가 상당히 갑갑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번에 이 순방으로 떨어져 있는 대통령의 지지율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대체로 대통령이 순방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그런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국회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이탈표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한동훈 대표와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특검법 재표결 이후에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었고 오늘 이 만찬 회동과 관련해서도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친한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확대 해석은 경계한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좀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현재 삼중 위기에 직면해 있어요. 일단 윤한 갈등,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 때문에 굉장히 본인이 리더십이 실추된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내 장악력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을 하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출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가 있고 동시에 집권당의 지지율도 최저치를 기록한 바가 있고 본인의 지지율도 이제 계속 떨어지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또 이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이 터졌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재표결했는데 이탈표가 최소한 4표 이상 나오면서 이 부분도 좀 빨간불이 켜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위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친한 의원들로 구분이 된 한 20명 정도 식사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식사 정치를 통해서 본인의 세력을 좀 결집시키겠다. 그래서 이 세력을 결집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가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정치권의 핵심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중에서도 하나만 꼽는다면 역시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리스크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 내에서도 최소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런 사과 문제에 대해서 일절 선긋기를 했던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도 약간 그런 사과에 의향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좀 집중 논의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만찬 의미를 비롯해서 지금 뭐 민주당에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인데 좀 여당 내에서도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좀 여러 대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오늘 자리에서 좀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느 때인데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지도 않거니와 그럴 수도 없는 지금 시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당대표로서 당장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느냐. 물론 다른 변수가 많지만 대표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거에서의 승기를 잡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최근에 뭐 윤한 갈등이라든지 또는 그 김대남 행정관으로 불거진 그런 여러 가지 이슈에서 사실 한동훈 대표가 될 때 뭐 1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대표를 적극 도왔다고 하는데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오히려 한동훈 대표 문제와 관련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들은 원외에 있는 인사들이고 원내의 인사들이 좀 다소 소극적이지 않은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밥을 먹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의정 갈등과 관련해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지만 지금 실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여사 특검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은 상당히 공세 드라이브를 바짝 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고요. 단지 이제 그 김대남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려고 하는 상황에서 친한계 의원들이 만난다, 저녁을 먹는다에 대해서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 당이 살고 국정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친한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친윤계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들의 어떤 리더의 소위 럴리 비하인드라고 그 주변에 줄을 서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당 대표 그리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 당이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서서 거중 조정을 하려는 목소리가 양쪽에서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인식하면서 저녁을 먹고 그거에 대한 대안을 좀 찾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부터는 22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여야는 뭐 김건희 여사의 의혹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파고들겠다라면서 이번 국정감사에 여러 뭐 의혹 규명을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시는지 먼저 좀 들을게요. 역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번 이제 국감은 22대 첫 국감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른바 김건희 여사 국감이다. 라는 이제 그런 평가를 언론에서 내놓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 문제를 민주당에서
집중 제기할 것 같습니다. 뭐 김건희 여사 문제라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명품백 수수 의혹 그리고 또 뭐 공천 개입 의혹 이런 부분들인데 집중적으로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겠다라는 배경에는 이번에 결국은 이제 김건희 여사 특별법이 부결이 됐지만은 앞으로 재발의를 하면은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1차 때도 부결되고 2차 때도 부결이 됐지만은 1차 때에 비해서 찬성이 20명 이상 늘었고 특히 이제 부결과 관련해서 반대표가 지금 5표나 줄었단 말이에요. 1차 때는 109표였는데 반대가 이번에 이제 104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최소한 4명이 이탈했다 이런 계산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더 늘어난다면 아시겠지만 지금 전체 300석 가운데 국민의힘이 108명이니까 지금 4명이 이탈했는데 앞으로 4명만 더 이탈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도 앞으로 이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통과시키는 가장 큰 동력은 여론이다. 그래서 이번 국감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부각을 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당내에 이제 특별 본부까지 마련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또 관계자들에 대해서 지금 뭐 증인 또는 뭐 참고인 신청을 해놨는데 증인 같은 경우에 특히 출석을 거부할 경우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 특검을 거부할 경우 이번에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겠다. 그럼 이제 동행명령장을 발부를 했는데 불응하고 불출석하면 어떻게 되느냐. 징역 5년 이하에 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제력을 동원하겠다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공세라기보다는 과연 국민의힘이 일단 이번에 미세한 균열이 있었는데 앞으로 민주당이 재발의할 경우 그래서 3차 다시 재표결까지 갈 경우에 과연 얼마나 이탈하겠는지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가 한동훈 대표하고 또 친한계 만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그 가운데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도 논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수세만 있지 않고 앞으로 공세적으로 반격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3차에 만약에 이 부분이 재표결된다면 상당히 좀 예측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예, 의견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지금 11월 달에 2가지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 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위증교사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정치인이 신뢰를 받아야 되는데 2가지 다 거짓말이라든지 은폐와 관련한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정치라는 게 습관적으로 그 이슈가 오랫동안 이렇게 묻게 되면은 익숙해지거든요. 그래서 자꾸 그 대중들은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데 그 새롭고 자극적인 이슈를 누가 제공하느냐. 김 여사 관련한 쟁점이 그걸 제공한다라는 것에 그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는 정치의 영역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이게 이제 사회적 관심, 마치 또 자극적인 드라마에 사람들이 자꾸 꽂히듯이 그런 부분을 지금 민주당이 극대화해서 이번 국감의 소재로 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여사 자체가 좀 사과를 하든지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이 상상치도 못했던 그런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해서 특검을 재발의한다 그러는데 지금보다 더 센 특검만을 지금 내놓겠다고는 하지만 지금 특검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독소 조항이 있는지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강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특검을 그 조국 혁신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그 특검을 임명하겠다라든지 내지는 지금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의혹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애드업, 그러니까는 추가해서 포함시키겠다 그러는데 이런 특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이 그런 전략을 내세우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차라리 나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갑자기 민주당이 좋아 그러면은 특검
권고와 관련해서 또는 특검을 임명하는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도 목소리를 내게 해줄게 라든지 아니면은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현재 여기까지 한다라는 제안을 두면은 독소 조항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이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는데 실제로 지금 민주당은 계속해서 강경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위법적인 요소,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지를 부각시킨과 동시에 김 여사 문제와 관련해서 누구도 상상치 못한 과감한 출구 전략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이 국감은 완전히 김 여사 국감이 될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이것이 요번에 재보궐선거에도 영향을 준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요번에 뭐 친한계 의원들 저녁 먹는다 그러는데 실제로 친한계뿐만이 아니라 대표로서 의원들과 함께 이 문제를 수기해서 정말 상당히 그 뭐랄까 기발한 그런 전략을 제시하는 그런 국민의힘이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보궐 선거 이야기 해주셨으니까요. 관련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흘 앞으로 재보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지금 양당 대표들도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천 강화로 향했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금정을 찾았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한동훈 대표는 상당히 비판을 했는데 지금 양당 대표 굉장히 힘을 쏟고 있거든요. 이번 선거 좀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판세가 굉장히 혼전 양상이어가지고요. 좀 예상하기는 쉽지 않아요. 당초에 네 곳, 그러니까 전통적인 보수 여권 두 곳이죠. 인천 강화하고 부산 금정. 여기는 뭐 무난히 역시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또 호남,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의 텃밭인 영광과 곡성 역시 이제 민주당이 무난히 이길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단 전남의 영광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후보가 양강 구도를 아주 팽팽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지금 진보당 후보까지 30%대 삼자 대결 구도로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통 민주당 텃밭에서 지금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 명의 후보가 1, 2%포인트 차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누가 이긴다라고 전망하는 것이 상당히 좀 무의미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곡선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쉽게 이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 금정으로 가보면 부산 금정하면 역시 이제 국민의힘 전통 텃밭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지금 두 가지 변수가 있어요. 하나는 최근에 이제 PK 지역의 민심이 굉장히 좋지 않다라는 것 하나, 플러스 과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오늘 단일화 결과가 나오거든요. 예. 그럼 양자 대결 구도가 만약에 형성이 된다면 누가 이길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진다면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곳 결과가 초미의 관심사고 또 그다음에 지금 인천 강화 같은 경우도 여태껏 9번 군수선거에서 8번을 국민의힘이 이긴 곳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도 변수가 생겼어요. 왜냐? 잘 아시겠지만 안상수 전 인천시장을 2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무소속으로 완주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세력이 양분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은 전혀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어려운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이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11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이 결과가 상당한 타격을 줄 수가 있고 또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조국 대표의 리더십도 상당히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미니 선거이지만 동시에 전국판 선거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2차 정권 심판이다. 예. 그러면서 선거 전에 뭐 꼭 선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려야 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왜 이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거느냐? 역시 국민의힘 대 민주당 대 국민의힘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서 지금 조국혁신당 바람을 잠재우겠다. 그래서 본인이 좀 선거를 승리전으로 이끌겠다. 이런 포석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전체적인 선거 판세를 비롯해서 좀 어떤 부분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재보궐선거를 보면은 또 다른 의미로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 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영광에서 꼭 이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호남과 금정을 지금 계산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로서는 금정과 강화를 꼭 이겨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본인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라도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단순히 비례대표 정당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당장 11월에 선고가 있는데 나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보여줘야 되고, 또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금정에서 후보 단일화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국민의힘으로서는 이게 경종을 울리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세를 예상하기는 혼전이라 어렵지만은 예. 그 결과에 따라서 조국과 이재명과 한동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대충 선을 가르는 재보궐 선거라는 점에서 사활을 다 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전체적으로 그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 영부인 문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한동훈 대표가 선거 운동을 하는데 상당한 악재가 된다라는 점을 하나 부과해야 되겠죠. 지난 총선도 누구 책임이냐를 가지고 아직까지 공방이 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저희 여기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우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